지난주 법원이 스스로 법원장 회의를 열며 기어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온몸으로 저항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이는 역시 사법 속의 조희대의 의중일 텐데, 이 와중에 조희대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은퇴시킬 묘책이 떴습니다. 윤석열 일당을 일부나마 빵에 넣고 검찰을 어느 정도 제압하니 이제는 법원이 튀어나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법원장 회의뿐 아니라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내란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말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특별재판부가 위헌인지 아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인명권력 사법부가 선출권력 정부와 국회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사법개혁은 법원에 밥그릇이 달려있으니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저들이 저항할 수도 있겠다고 치지만, 유독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만큼은 조희대가 직접 나선 걸 봐도 법원 역시 지난 12.3 내란에 어떤 식으로든 엮여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특별재판부라는 게 법원과 아예 별개의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말해 고작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를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임에도 법원이 저렇게 발작을 해대고 있는데, 이에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마저 공개적으로 조희대 사퇴는 물론 마침내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지금까지 헌재의 결정을 보건대 대법원장 탄핵은 꿈같은 얘기고, 실상은 법관은커녕 검사 탄핵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물론 현재 헌재가 김상환 헌재소장을 주축으로 진보재판관 4명, 진보적 중도로 평가받는 정정미 재판관까지 진보 우위인 상태인 만큼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들이 헌재의 위헌 심판으로 방해받지는 않으리라 보나, 저는 솔직히 헌재도 그다지 믿지 않고, 무엇보다 헌법재판관들도 본질적으로 법관들이니 법관 탄핵이라는 선례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조희대를 탄핵으로 날리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 때리게도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심지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희대를 날릴 방법이 있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바로 은퇴인데, 사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사법 속에 조희대의 법복을 벗겨버릴 강력한 국회의 묘수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개혁은 시작도 마무리도 모두 인적 청산입니다. 근데 탄핵하는데 시간 좀 걸려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자, 지금 법관 정년법이 있는데요. 이 법관 정년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법관의 정년은요, 법원조직법 제 45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이야, 진짜 정년 길다, 그죠? 자, 저는 여기에서 제4조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법을 바꾸는 거예요. 67세나 68세가 딱 좋다고 봐요. 아니, 판사 정년 자체가 사실 너무 길어. 아니, 65세까지 어떻게 판사를 하냐고. 조희대 대법원장 현재 나이 68세입니다. 2027년에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관 정년법을 바꾸게 되면은 올해 말에 퇴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이제 정년에 걸려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저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최악의 법비를 상대할 땐 그보다 악랄한 법기술로 대응해야 할 텐데, 이 법원 조직법상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을 단축시키는 방식이 딱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공무원 정년은 60세였고 올해 7월부터 65세로 순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제서야 일개 고위 공무원일 뿐인 판사와 일반 공무원들의 정년이 동일하게 맞춰진 것인데, 그럼에도 유독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만 70세 정년이라는 특혜를 받는 중입니다. 물론 저들 딴에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고 유구한 전통 장유유서를 따라야 해서 법원의 수장들은 다른 법관들에 비해 나이가 많아야 한다는 황당 논리를 갖다 댈 수 있지만, 그마저도 정년을 68세, 67세로 해버리면 그 변명조차 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마음만 먹는다면 장용진 기자의 말처럼 올해 말 조희대를 문자 그대로 은퇴시킬 수 있는 건데, 이 정년 단축이 더욱 파괴적인 이유는 단순히 국회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인 것뿐 아니라 무려 위헌 요소까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국회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정년 단축 법안을 통과시키면 분명 저 법비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낼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무원 정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미 여러 판례로서 남아있는데, 당연히 그 판례들은 하나같이 공무원 정년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 입법 정책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다시 말해 국회의 재량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팔이 안쪽으로 기운다고 해도 진보 우위의 헌법재판관들이 굳이 그동안의 판례들을 뒤집고 대법관, 대법원장의 정년만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 위헌 결정을 내리기는 저로선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아무리 봐도 이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 정년 단축이 현재의 난국을 풀어가기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 같은데, 만약 민주당이 이를 추진할 시 일부 언론에서 조이대 표적 입법이라고 비난은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뜩이나 이대로 가다간 구속기간이 만료돼 내란숙의 윤석열이 감옥에서 또 탈옥한 것뿐 아니라 법원이 내란숙의 여러 법기소를 받아들여 황망하게 무죄로 풀어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직위원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조이대를 강제 은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법원장을 세워 법원 내 내란 법관들을 청산해야만 합니다. 사실 조이대를 탄핵이 아니라 이렇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스무스하게 은퇴시켜준 것만 해도 조이대로선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부디 민주당이 더 이상 자비를 보이지 말고 속이 끓는 민주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대법원장, 대법관 정년 단축을 강행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